오랜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하늘과 땅, 바람과 물이 모두 살아 숨쉰다고 믿었다. 특히 땅속에 흐르는 기운, 보이지 않는 힘을 풍수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또 갈망했다. 산이 용처럼 꿈틀거리며 내려오는 곳, 물이 부드럽게 감아도는 곳, 그런 땅을 명당이라 불렀다. 명당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가문이 번영하고 후손이 출세하며 심지어 왕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다. 반대로 흉한 땅에 묘를 쓰면 가문이 몰락하고 재앙이 따랐다. 이 이야기는 그런 명당 하나를 둘러싼 탐욕과 운명, 인간과 땅의 치열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조선 후기, 왕의 권력은 이미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궁궐 안은 외척 세도가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다. 바로 그때 금강산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천하제일의 명당이 있다는 소문이 은밀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 땅은 평범한 산골이 아니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형국이었다. 용의 머리는 동쪽 하늘을 향하고 꼬리는 서쪽 산맥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용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온 산맥은 부드럽게 굽이치며 골짜기를 감쌌고 좌우로는 푸른 언덕이 청룡과 백호처럼 호위하듯 서 있었다. 골짜기 앞에는 맑은 샘물이 은빛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내려가며 땅의 기운을 한데 모았다. 밤이 되면 안개가 피어오르고 달빛 아래 산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노직원들은 속삭였다. 이곳에 묘를 쓰면 후손 중 반드시 2명이 왕이 된다. 가문은 100년을 넘게 번영할 것이나 그 후에는 땅이 분노하여 왕조 전체를 집어삼킬 흉한 기운이 솟아날 것이다. 이 말은 금기였다. 누구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나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다시 마을로, 그리고 한양으로 퍼져나갔다. 젊은 직관 박명수는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들었다. 그 명당을 찾아라. 그러나 절대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땅은 사람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는다. 박명수는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수년 동안 산맥을 헤맸다.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눈보라 치는 겨울도 그는 나침반 하나 들고 산길을 올랐다.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어느 새벽, 그는 그곳에 도달했다. 바람이 불자 안개가 스르륵 걷히며 눈앞에 천하의 명당이 드러났다. 박명수는 숨이 멎을 듯했다. 용의 기운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다. 이곳은 진정한 명당이로다. 그러나 흉기도 함께 서려 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일지를 썼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소문은 한양의 권력자들에게까지 닿았다. 당시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세도가 김좌근은 저택 깊은 방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그 명당을 차지하면 우리 김씨 가문이 조선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 당장 사람을 보내 땅을 사들이고 묘지 공사를 시작하라. 수많은 일꾼과 돈이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를 베고 돌을 다듬고 묘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궁궐 밖 초라한 집에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소문을 들었다. 그는 왕족의 피를 이었으나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갔다. 어린 아들은 병으로 누워 있었고 가문의 미래는 캄캄했다. 대원군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는 밤을 새워 박명수를 은밀히 불렀다. 어둠 속 촛불 아래 2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그 명당이 정말 내 후손을 왕으로 만들어 준단 말인가? 박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2명의 왕이 나오리다. 그러나 그 후 흉기가, 대원군은 손을 내저었다. 흉기 따위는 상관없다. 왕조가 망하든 천지가 뒤집히든 내 아들과 손자가 왕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대원군은 치밀한 계략을 꾸몄다. 김좌근의 부하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밤마다 산속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일꾼들은 무서워서 도망쳤고 공사는 멈췄다. 마침내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이 왔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산을 갈랐다.
횃불 수백 개가 비를 뚫고 산길을 올라갔다. 대원군의 사람들은 아버지 남영군의 오래된 관을 조심스레 옮겼다. 비가 흙을 적시고 진흙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관이 명당 한가운데 안치되는 순간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그날부터 운명이 움직였다. 몇 년 후 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 어린 대원군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백성들은 놀랐다. 대원군은 섭정으로 실권을 쥐고 궁궐을 중건하며 권세를 떨쳤다. 그의 아들은 황제가 되었고 다시 그 아들까지 황태자가 되었다. 명당의 예언대로 두 왕이 배출된 것이다. 가문은 눈부신 번영을 누렸다. 금과 비단이 쌓이고 궁궐은 더욱 화려해졌다. 그러나 박명수는 멀리 산속 오두막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그 명당을 찾지 않았다. 오직 한숨만이 깊어졌다. 길한 기운은 이제 다했다. 흉기가 깨어나고 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밀려왔다. 외세가 문을 두드리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결국 왕조는 무너졌다. 궁궐은 불타고 왕실의 피는 흩어졌다. 명당의 흉한 기운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수십 년 후 백발의 박명수가 홀로 그 명당 앞에 섰다. 산새는 여전했고 물은 여전히 부드럽게 흘렀다. 안개가 피어오르며 용의 형상이 다시 드러났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다. 인간의 욕망은 땅의 기운을 잠시 이겼으나 결국 땅이 이겼구나. 명당은 사람을 높이 들어올리지만 탐욕을 품은 자는 반드시 벌한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속삭이듯 흔들렸다. 박명수는 눈을 감았다. 조선 사람들은 오랜 세월 맷자리 하나로 운명이 바뀐다고 믿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땅의 기운을 갈망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라 웃지만 좋은 땅, 좋은 터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